북한 인민군 라이벌전 여군대 남군. 무대 앞산 273m였어요. 거기를 1시간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한 70km 걸 수리하고 4km 갔다가 21분 동안에 와요. 낙하산 배낭을 메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저희 한도는 째지 안 되죠. 왜요? 이 산꼭대기에서 밧줄 타고 내려서 사격하는 거죠. 눈만 뜨면 훈련, 군무교대 하면 또 훈련, 소음 치러다니는 게 이런 건 뭐 해본 적도 없고. 너기 할래도 그거 진짜 최첨단 기술이에요. 이게 뭐예요? 엄청 바나까지 들어가다 나오려면은 죽어나요. 진짜 이렇게까지 막 타지. 여자들도 다. 아, 내 진짜 말이 안 나가네. 동일로 가는 길목에 함께합니다. 힘을 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힘내는 김에 김원재 씨. 네. 힘 한번 주고 가시죠, 이만가. 힘을 내요 이만갑을 이만갑을 네, 매주 새롭고 신기한 북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주세요. 북한 인민군 라이벌전 여군대 남군. 오늘 남편이랑 싸우시는 거예요? 네. 북한은 성군 정치로 군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곳인데 남군수가 세계 4위고요. 여군수가 18만 명으로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나 다 1등일 줄 알았어요. 인구수가 있잖아요. 그래, 인구수가 그거 생각하셔야죠. 그걸 계산을 예. 못했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북한 인민군 라이벌전 여군대 남군, 여군과 남군 중에 어디가 더 강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북한 군대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여군들입니다. 공군의 자존심을 걸고 나왔다. 12년간 복무한 공군 상위 출신 박희순 씨. 박희순, 필승, 충성. 그리고 고운 소리, 맑은 소리, 인민보안성 협주단에서 성악배우 소희로 복무한 한서희 씨.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목숨 걸고 군복무한 핵 배낭부대 간호사관장 출신 안혜경 씨. 안혜경 씨. 네, 조선인민군 제4군단 사령부 상사, 통신병 중 가장 뛰어난 기록자였던 이소연 씨 나오셨습니다. 이소연 씨.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고 권력기관으로 소문난 북한의 총정치국에서 군인들의 입당을 책임진 분이라고 합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장교 출신 김경동을 소개합니다. 와, 카리스마 봐. 와.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입당은 모두 내 손안에 달려있다. 안녕하십니까. 호랑이도 무서워한다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에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입당 서류를 담당한 북한 정치부 장교 출신 김희경입니다. 저는 장기간의 군사복무기간 동안 김일성 부사를 직접 접견하는 1호 행사에도 참가했는데요. 이제부터 여성 장교들의 실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강성범 씨보다 말이 더 빨라요. 말이 진짜 빨라요, 강성범 씨보다. 아니, 자기 인사만 했을 뿐인데, 군기가 막 느껴져요. 야, 지금 또 딱 사오실 때는 또 이미지가 또 느낌이 딱 다르잖아요. 진짜 군인인데? 진짜 와. 여군으로서 총정치국 장교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총정치부에서 근무하자면 저희는 김일성 정치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부모의 가정 배경으로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어느 정도 제 이거가 좀 뒷받침됐겠죠. 진짜 문자가 확 들렸어. 네, 총정책에서 복무한 건 정말 선택된 상위 1%의 장교들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군인 같아. 아직도 군기가 있는 것 같아요. 포스가 좀 느껴지죠? 포스예요, 포스가 있었다. 그럼요. 몸에 밴 포스는 숨길 수가 없죠. 총정치국 장교부터 핵배낭 출신까지 엄청난 여군들이 나오셨는데요. 이 여군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화려한 군 경력을 지닌 북한 남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주요 건설을 책임지며 수많은 군인들을 거느린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장교 출신 임영선 대표. 대표 이런 거 들어야 돼.
이거 너무 김정일식이잖아요. 전부들 박수 똑바로 쳐. 23살의 어린 나이로 단숨에 중대장까지 오른 정민우 동무. 북한 전국구 여자친구 다 있는. 군부대 작전은 내 손 안에 인민군 작전참모 상위 출신 이성근. 북한의 당시에 선발에서 있으시죠. 고저 악기 하나로 군의 사기를 북돋은 131 군부대 군악대 하사 출신 박세현 원장이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남군은요, 계셨던 곳도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곳에 계셨어요. 독극물을 전문적으로 다룬 핵화학 부대입니다. 그리고 중대장 출신 최강남 씨 모시겠습니다. 고른거리 봐, 고른거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사람의 목숨을 좌우지하는 핵화학방위국에서 중대장을 지닌 최강남입니다. 우리 핵화학방위국에서는 흰쌀밥과 3일에 한 번씩 고깃국을 먹인 최고의 부대이며 제가 핵화학방위국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저분도 중대장 출신인 거잖아요. 예, 최강남 씨. 이제 정민우 예. 시대는 갔어, 이제. 네, 정민우 시대. 같은 중대장의 이미지만 느낌이 달라. 무장공비의 느낌이 막. 그러니까 최강남 씨는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 오신 지 몇 년 되신 겁니까? 아니 몇 시간 되신 언제 7년 됐습니다. 예? 7년 됐습니다. 근데도 뭔가 어떤 군인의 느낌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7년 정도 됐으면은 얼굴 표정하고 이게 얼굴 색깔이 좀 바뀔 때가 됐는데. 말이 바뀐 겁니다. 예? 많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옛날 사진 궁금하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뭐 보니까 군 경력들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북한에서는 남군이 더세요, 여군이 더세요? 여군이 따라오지 못하죠. 어차피 이제 체력으로 보나 남군들 이제 생활력에 비하면 많이 좀 뒤지는 편이죠.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북한 말로는 깡다구라는 게 있어요. 여자들한테는 그 깡다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힘으로는 밀릴지 모르지만 정신력이나 인내력에서는 남자들 못지 않다는 네,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그렇지. 실례로 저희 부대에서 강화 훈련 명령이 내려왔는데 남자들을 한 달간 연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제대로 훈련을 못했고 또 심지어 비행기에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못해가지고 다시 육지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 군인들을 한 주일간 딱 훈련을 시켜서 태웠는데 100% 제대로 떨어졌어요. 네. 이것만 봐더라도 그렇죠. 예, 여성들이 인내력과 정신력은 알아줘야 된다는 그럼요. 거예요. 특히 실제로 제가 몇 군데 이 번지점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가봤는데 여성들의 실패율이 2%가 밖에 안 되고 남자들이 8% 10%로 이렇게 실패를 해요. 이유가 뭐냐니까 환불이한테 돈이 아까워서. 이제 환불 안 되면 밀리죠. 결국은 이 어떠한 이 군사력이 생활력이나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군사력 이꼬를 생활력. 박세현 원장 어떻습니까? 누가 더 강해요? 당연히 남군이 강하죠. 여군들 저희 그 여단 지휘부에 유선중대가 이제 여군 중대가 있었는데 행군을 할 때 보게 되면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되게 되면 북한이 상당히 좀 춥거든요. 아라 같은 경우는 지금 25살이지 17살이 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7살짜리가 물 손 담갔다가 물이 차다고 서서 울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걸 만한 한심해 보이고 막 그러는 아라 같은 경우는 아라 씨 같은 경우는 굽 낮으면 군 안 신을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거기 그 솜이랑 많으니까 똥솜이 좀 단단하잖아요. 여군 할 수 있어요? 여군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여자는 모조리고. 딱 일어나서 한번 딱 걸어갔다 그러세요 한번. 진짜 군인처럼. 아 진짜. 군인처럼. 또 사람 또 하지. 계단. 아니, 나 되게 못할 줄 알았어요. 아라씨 한국 와서 북한식 뭘 연습 많이 하시나 봐요. 잘한다.
아니, 저 이쁜 구두를 신고. 학생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군사 이 행진을 배워줘요. 그러시요? 예. 여군이 있어요, 남군이 있어요? 여군들이 센 것이 정신력도 좋고 생활력도 좋지만도 특별히 더 좋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여자들이 집수리 다 하고 구두리를 다 깨지면 연기 나오면 다 뜯고 세미트 미장 다 하고 변수관 같은 거 다 저희가 짓고 그다음에 개, 뭐 염소, 돼지, 부업 다 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보세요. 달구지 몰고 다니면서 막 똥통 싣고 다니고 다 똥찌개 지고 다니고 그다음에 못질이나 전기선 수리하는 것도 남자들이 한 것보다 더 깨끗하게 더 정교하게 해놨어요. 우리 저 이순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자분 저분들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데. 남자들이 여자들 중에 남자가 필요가 없어요. 다 여자들이 해요. 몽땅. 자, 이게 지금 입장이 다릅니다만은 여군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사실은 이 상대편 적이죠. 예, 인민군 같은 경우는 우리 주적으로 명시가 돼 있죠. 예, 주적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인데 적으로 있는 인민군, 이 여군과 남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 인민군 라이벌전 여군 대 남군. 첫 대결은 북한 최강 특수부대 출신 군인들의 라이벌전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핵배낭부대 안혜경 대 핵화학부대 최광남. 야, 처음부터 센데. 와, 화학전으로 가나요? 나는 핵 얘기만 나오면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 녹화장이 좀 분위기가 약간 군인들끼리 좀 기류가 긴장감이 좀 돌아야죠. 대결 구도라서 그런 거예요? 여군들도 지금 분위기가 장난 아니야 지금. 예, 안혜경 씨. 네. 핵배낭 부대 어떤 부대인가요? 네,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사시 핵무기를 핵배낭을 쥐고 적의 진지에 자기 목숨을 육체와 같이 내던지는 그런 부대인데 다른 부대는 제대돼서 대학을 추천받지만 우리 부대는 입대해서 4년부터는 공산대학을 다닙니다. 그래서 100% 당원이 되고 제대될 때는 공산대학중도 같이 받는 그런 특수부대이고 또 여기에 가는 여자 사관들도 만만치 않아요. 육체적으로 모든 게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전선들과 같이 실제 전투에 투입이 돼서 적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죠. 네. 그러면 몇 살 때 들어가요? 저는 17살에 들어가서 25살까지 8년 7개월간 군인들과 똑같이 6, 70kg 되는 배낭을 메고 매일과 같이 군인들과 똑같이 왜냐하면 일단 유사시 전선들과 같이 적 진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을 거의 비슷하게 동등하게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혜경 씨, 그러면 저도 왜 군대 가 차려면서 24kg거든요, 배낭. 네. 나 그것도 진짜 죽겠던데. 본인 몸무게보다 더 네, 더 무겁죠. 네. 그걸 일어서져요, 이렇게 진짜? 일어서져요. 네. 근데 허리 같은데 안 다쳐요? 아니요, 안 다쳐요. 네. 그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게 북한에서는 군인들의 쌀 까마니도 잘 매요. 북한 쌀 까마니가 50kg인데 훌쩍훌쩍 잘 들어요. 와, 자, 60kg, 70kg짜리 배낭을 메고 뛰는 부대랍니다. 우리 그 군단 지휘부에 제일 진짜 그 남한으로 보내는 목란꽃 중대가 훈련하던 특수부대가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해경인의 그 부대가 거기면서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막 전투적으로 진짜 실전 분위기에서 매일 사격하고 매일 단도 던지고 이런 훈련장에서 이 30여 단이 거기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알거든요. 훈련장에 뭐가 있냐면 저는 대한민국에 올 때 서울이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서울을 모방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방 그걸 아파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 시내가 다 4층짜리 건물이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왜? 우리는 계속 거기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모방 훈련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안 만들어놓는 그게 4층으로 돼 있어요? 네, 4층으로 돼 있고 청와대도 이렇게 있고 해서 저는 대한민국에 딱 왔는데 거친 건물이 너무 많고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핵 배낭을 딱 매잖아요. 임무는 임무인데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게 또 배고프면 안 되니까 혹시 그 배낭 안에 도시락도 넣어요? 소부대는 전투 식량이 있습니다. 네, 건쌀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거 그냥 물에다가 풀어서 먹을 수 있게끔 그 전투 식량이 건쌀부터 시작해서 건빵해서 염장으로 해서 딱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강남 진 것 같은데? 아니죠. 입도 안 열었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는 핵 배낭을 메고 다닌다. 핵 배낭이 저희가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겼네요. 핵 배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기 하청이래잖아요, 하청. 핵화학방이고 710소라는 게 이제 평양시 상원군 식송리에 그 이제 갱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 배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저격 경보공 부대에다가 이제 그 다 공급하는 거죠. 만드는 사람 입장은 사실 훈련을 안 하니까 그게 강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제 뭐 저격 경보병 부대라고 해도 이제 저희 한대는 잽이 안 되죠. 왜요? 왜요? 일단 독극물에 오염됐다 하면 뭐 저격 경보병 부대가 뭐 비행기가 있어서 뭐 날아가겠습니까? 그 지대를 이걸 꼭 우리가 소독을 해줘야만 모든 부대가 통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극물에 오염됐다 벌써 이렇게 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못해요. 이게 저희 핵화학 방위국 자체가 이제 위치상에서도 역할상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핵화학 방위국 국장 같은 거는 이제 김일성이한테 변출 딱 받아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핵화학 방위국을 일러준 거죠. 좀 궁금한 게 그게 진짜 이렇게 오염이 된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실수로? 아, 실수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할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독극물을 살포해 놓고 그걸 이제 우리가 재소독을 다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걸 살포한다고? 예. 그 미량의 어떤 방사능에 노출만 돼도 되게 위험한데 그런 사건 사고가 뭐 있었는지 그 궁금한데요. 예, 독극물에는 이제 그 지구성 독해물 있고 일시성 독해물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지구성 독해물이라는 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딱 그 모기한테 물린 것처럼 반점밖에 안 생겨요, 이게. 네.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이게 물집이 되고 이제 또 물집이 터지고 궤양이 생기면서 이제 온몸으로 퍼지는 거죠. 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있던 그 부대에서도 이제 실제 살포하고 훈련하다가 그 풀 잎사귀에 떨어진 독극물이 이제 발 잔등에 떨어졌어요. 해가지고 걔가 이제 그 처음에 그 모기한테 물린 거로 해가지고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더니 이제 궤양이 오고 해가지고 끝내는 야가 이제 다리 절단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강건종합군관학교 이제 하학소대장단 다닐 때인데 근데 이제 남한 군도 이제 그 훈련을 하더라고요. 우리 보니까 그 이제 방독면 밀폐성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독극물을 조성해 놓고 하는데 이 치사 농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원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최대 농도를 이제 살포한 거예요. 그 방 안에다가. 방 안에다 했는데 그때 당시 교원이 그걸 해놓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 교원이 그 이제 너희들끼리 여기서 밀폐성 검사를 해라 하고 교원은 이제 밖으로 이제 철문을 닫고 잠가놓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야는 그 숨 참지 못해가지고 그걸 둘이 마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니까 이제 거기서 세 명이 죽었댔어요. 그 안에서 암만 소리를 쳐도 듣질 못해요. 두들 사람도 없었고 해가지고 3명이 죽어가지고 또 그때 한번 큰 사고를 냈던 적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지금 화생방 훈련 같은 거를 실제 독극물을 놓고 하는 네.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철 씨? 그거는 이제 뭐 눈물 콧물만. 그건 인체 큰 해는 그거는 없는 이제 거지 않습니까, 그 그거는? 자국 독해물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CS나 BZ나 LSD25. 저희도 CS 그걸 했어요. 네. 그 눈물 콧물 다 나오잖아요. 구 독해물을 이 낮은 농도로 놓고 훈련할 때는 괜찮은데 그저 콧물 나고 눈물 나고 재채기 나고 이게 끝인데 이게 최대 농도로 올려놓으면 이거 사람 이제 목숨을 수도 있구나. 숨 막혀서 죽겠던데요. 그렇죠. 이게 숨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아니 방독면을 썼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뭐 그 이해가 안 구멍으로 다 갔거든요. 들어오잖아요. 정화 통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아유, 박은혜 씨도 군 생활 할 수 있을까요? 혜경 씨? 아유, 할 수 있을까? 그날로 그냥, 탈영하면 다행이에요. 탄력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김영철 씨 하는 거 보면 저는 근데 너무 잘 쉬워 참았어요. 보인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쉬워 보인다. 아, 그게 다른 애들 다 나가고 못 참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걸 참았다니까요. 그럼, 대단했어. 제가 독한 기질이 있어요. 있어. 제가 아마 그러니까. 북한 군대 가면 내가 아마 다 잡을걸요? 에? 무슨 소리를 안혜경 씨 얘기해 보세요. 제일 많이 탄력받았어. 안혜경 씨, 그럼 훈련 받을 때 어떤 훈련들 받았어요, 뭐? 북한은 연유 사정이 긴장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계속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 앞산이 273m였어요. 거기를 1시간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10에서 12km 되는 배낭, 낙하산 배낭을 메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산에서. 네, 근데 실제 비행기를 타고 떨어질 때는 700m 떨어질 때는 11초가 걸리는데 273m에서 떨어지게 되면 6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6초 동안에 그 강하 그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충동에 의해서 이 반격에 의해서 다리가 골절이 돼서 다리가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훈련 모든 시설이 다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낙하산을 한 몇십 개를 가지고 한 개 요단이 훈련을 해요. 그래서 10명이 올라가게 되면 그 나머지를 또 이렇게 수산 작업하는 한 개 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천 번을 하다 나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개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개게 되면 그게 이렇게 막 비틀어 떨어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다리가 골절되고 이런 현상이 수도 없이 많았죠. 예, 그러면서도 우리 병사들은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훈련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무서운 거는 그거죠. 핵이라는.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개인이 움직여서 어디로 지하로 숨어서 이렇게 와서 온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력이에요.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도 라카산은 100% 성공한다는 게 아니고 그 라카산 부대가 떨어져서 10%만 성공해도 그 임무는 완성된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에서 10명만 완성해도 그 임무는 완성됐다는 최강남 씨. 이제 뭐 강화설을 했는데 강화는 이제 우리 핵화학 방위국에서도 이제 강화 훈련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독해물에 오염 안 되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오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옷 자체가 이제 몽땅 고무입니다. 고무. 발굽부터 이제 보리굽까지 고무를 다 뒤집어 쓰는 거죠. 덥겠다. 예, 각종 이제 소독감, 소독제 이걸 이제 방독면에 다 착용하고 이런 거 지게 되면 고진 거죠. 우린 한 7, 80kg 정도 돼요. 근데 이걸 지고 한여름에. 그저 뭐 소 있으면 되는데 이걸 지고 이제 한여름에 무더위 때에 4kg 심리를 21분이라는 게 시간이 딱 주어져 있어요. 4kg를 갔다가 21분 동안에 와야 돼요. 4kg를 이제 뛰 갔다 오잖아요. 뛰 갔다 와서 이 옷을 벗으면 보태지 않고 이제 그 물이 이만큼 차요. 땀이. 예, 남군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들어가니까. 북한 군인들은 그렇게, 아니, 두 특수부대가 우리 보시기에는 어느 부대가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핵배낭 부대가 더 좀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핵화학, 핵화학 부분은 아무래도 그 화학물질로 하고 있지만 핵배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핵폭탄, 그러니까 핵자폭 부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화훈련이나 도하훈련을 각종 훈련을 거쳐서 어느 지역에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자체로 라카산을 다 펴고 들어왔다 핵배낭이 터진다라고 하면 본인은 죽는 건 더 말할 여지도 없고 살상 반경이 일단 넓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타산했을 때는 저는 핵배낭 부대가 더 강하다. 정민우 씨는 어디가 더 강한 것 같아요? 핵 배낭 부대는 그냥 개인 내 목숨 같은 거 다 바친다니까. 뭐 나도 바쳐야 되는 판에 너도 바치고. 끝나놓고 배낭 부대는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닐까요? 개인. 내 배낭 챙겨주고 어느 최고만이니까 군함이나 하나 까겠죠. 핵화학 부대 하면은 범위가 틀려요. 범위가. 그럼. 진짜 뭐 평양 막 지역별로 나가 때리는 판인데 이거 아예 어방 안 되죠. 뭐 솔직히. 그래도 본인 목숨을 걸진 않잖아요. 목숨이 안 걸리니까 목숨이 걸리지. 전쟁은 뭐 다 목숨. 죽기는 마찬가지. 초등학교, 그러니까 3학년부터는 소년단이 있다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부르는 노래가 300만 소년단이 총폭탄이 되어 결사옹리하겠다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자폭 정신, 우리 한 명 한 명이 폭탄이 돼서 그 최고살인부로 사석에서 그런 노래, 그러니까 그 정신이 되게 중요해요. 그 노래가 있어? 그리고 그 언니는 진짜 그런 데서 뭐 약간 모범이 되는 그런 부대에 계신 것 같은? 지금 전략적인 문제하고 전술적인 문제예요. 지금 요건 경보본이나 특수부대들은 공격부대거든요. 소부대전, 핵배낭을 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폭탄 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유격전을 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날아오는 부대들이고, 지금 핵화학 방위국은 핵, 화학, 미사일, 이거는 북한의 전략사령부 산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최고사령부하고 노동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부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인민군 부대, 뭐 종찰국 특수부대가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수적으로 보면은 이쪽 부대가 상당히 노동당에 더 가까이 가 있고 저 특수부대는 어느 때든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에서 필요한 작전을 해야 되겠다. 뭐 할 때에는 이미 순간에 투입하는 그런 유격부대들인 거죠. 아니, 두 분이 보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인물을 바꾸셔야지 이미지상으로는 비주얼적으로는 맞아. 볼지는 남자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형님은 막 배낭맨만 한 6가지 해야겠네. 6가지 뛸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이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여군과 남군. 서부대가 더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것 같다. 아,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들으세요. 여군, 남군. 야, 어떻게 이렇게 딱. 짠 듯이. 왜 우리 안혜경 씨를 선택했냐면은 실제 강한 것은 남군이 강한 것 같아요. 강한데 저 사람은 싫어요. 왜 싫냐면은 아니 저게 너무 무시무시한 화학무기잖아요. 차라리 좀 이렇게 좀 핵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자기도 죽을 것 같으면 좀 생각하면서 할 건데 저기는 아예 한번 살살하게 들어가면은
대량살상이잖아요. 저기는 강한 거는 같은데 그랬잖아요. 여군을 들었습니다. 왜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좀 덜 살상을 당해야 되지. 저 사람 많이 살상할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인생 자체가 저는 여자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 개날픈 몸으로 그 6, 70kg 배낭을 메고 도시락 먹어가며 산 넘고 막 하늘에 떨어져서 임무를 완성하려는 눈물이 나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 편.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에 어떤 부대가 우리한테 더 해를 끼칠 것이냐, 더 나쁜 사람이냐. 인상이 좀 안 좋아 보여. 진짜 무서워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도 되죠? 일단 저도 사실 안혜경 씨 정말 죄송한데 너무 힘들더라고. 아까 60kg에서 마음이 다 갔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저기서 핵을 여기 납품하는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냥 갑을 간 게 여기는 하청이 아닌가. 근데 그 납품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직접 뛰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시 대화를 해도 됩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참 무시무시한 게, 네이다에 걸리지 않는 어떤 걸어서, 뛰어서 여기 침투해서 어디든 접근이 용이한 여성들이에요. 그것도 왜 여성들일까를 보면 의심을 덜 받고, 어딘가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있던 부대가 수방사라는 곳에는 화학 부대가 있는데 제독하는 거를 주로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해요. 근데 피해는 어마무시하게 주거든요. 그렇죠. 어마무시한 부대라서 이 무시무시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겠다. 네. 북한인민군 라이벌전 여군대 남군 두 번째 대결은요. 북한의 중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빼먹지 않는 예술부대 출신 군인들의 대결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인민보안성 협주단 한서희 씨 대 131 부대 군악대 박세현 씨. 박세현 씨가 군악대 출신이었어요? 아직까지 어디 출신인가 했는데. 유격대 총 쏘고.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아니 옛날에 막 손잡고 보여주고 해서 되게 짠하게 군악대 100 이렇게 패싸움 하시고 막 그러더니 여기 한국에 왔는데 거기 이제 손바닥에다 총을 쏴서 일부러 이제 전역을 대가지고 제대를 해가지고 그냥 어깨를 이렇게 딱 치거든요. 그래서 너 임마 이따 야 임마 공장 나와라. 그러면 이제 나가서 저녁에 이제 주머니 이렇게 차고 앉아서 돌 한 4, 50개씩 있거든요. 돌부터 막 하동성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대승량이 다. 그러신 분이 뭐야? 그때야? 뭐야? 의외네요. 자, 투표해. 바로 투표해. 나 여고. 하나, 둘, 셋. 한성이. 딱 봐도 협주단 힘들었네. 군악대가 뭐야? 한성이랑 어떻게 비교를 해? 아니 지금 딱 실망했어. 보면 박세현 원장님도 물론 안 어울리지만 인민보안성 협주단 한서희 씨도 군인이었다는 자체도 또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저렇게 예쁘신 분이 인민보안성이 뭐 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 남한으로 말하면 경찰청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는 주로 북한 주민들과 경찰들을 상대로 체제 선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장성태가 저희 그 인민보안성을 관리했었기 때문에 김정일 서풍저 공연단에 들어가서 비밀 예별장에서 공연도 하고 좀 가까이 김정일과 좀 가까이 있는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서희 씨는 그럼 거기에서 어떤 임무를 맡으신 거예요? 인민보안성 협주단에서 계급은 소위였고요. 소위. 제 직무는 성악과 어은금 병창조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성악과 어은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만더링 비슷하게 생긴 악기거든요. 근데 그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피아노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악기도 해야 되고 청도 딸 줄 알아야 되고 군인 업무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해야 돼요. 총을 왜 쌀까? 박 원장님. 본인도 웃어. 당시부터 거짓말하면 다 걸려요. 어떻게 뽑혔습니까? 저 군악대 진짜 군악대 맞고요. 목소리 톤이. 원래 어려서 10살 때부터 15살 때 15살 때까지 이제 플룻하고 단소하고 그리고 중음저대하고 세 가지를 이제 전공했었거든요. 그럼 근데 되게 부유하게 사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경부터 경성군 김일성 그 별장이셨는데 거기 이제 휴양소하고 특각 오총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군당 조직위원장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잘 나갈 때였죠. 그래서 군대를 갔을 거 아니에요? 일반 군대를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신병훈련 때 좀 여유가 있으면 오후 때 이제 농장 같은 데 가까운 농장 나가가지고
옥수수 다 따고 나게 되면 이 옥수수 대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낫 가지고 이제 그걸 벼주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가서 도와주고 들어오다가 비닐관을 하나 주었어요. 비닐관이 한 1m 정도 되는데 한 요만큼 이렇게 잘랐거든요. 들어와서. 근데 비닐관이 플라스틱 관 말하는 거구나. 파이프 같은 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줄칼로 갈아서 위에 부분을 이렇게 V자로 해가지고 단소를 만들었거든요. 학교 때 그 단소 불던 거 생각나서 그 화장실 쪽에 가가지고 콩 닦여놓고 먹으면서 그걸 제가 불었거든요. 근데 그 신병훈련 중대 그 뒤쪽 맞은편 산 중턱에 군악대 병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밤에 이렇게 그걸 불다 보니까 그 피리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군악대 건물까지 들렸나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훈련 정리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대월가정하고 선전부장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어젯밤에 여기서 누가 피리 불렀냐 해서 혼낼 줄 알고 손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있던 애들 전부 다 날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피리 소리 듣고 뭐 했냐서 후릇했다니까 바로 거기서 뽑힌 거예요. 부장님 말은 왜 그렇게 믿음이 안 가지? 그냥 어디서 확실히 했던 거야. 무슨 파이프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인민군 신병교육대에서도 개인 자유 시간을 줘요? 예. 여가 시간을? 그래가지고 30분에서 40분 동안 주거든요. 주는 자유를 주는구나. 그럼 이제 그 시간에 이제 10대 원칙을 외우던가 무슨 뭐 오락을 한다든가 바깥에 나가서 뭐 수다 낀다든가 이제 편지 쓴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뭐 말로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예. 인민보안선과 군악대 진짜 어떤 느낌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 좋아. 한솔 씨한테는 집중이 확 되다가 군악대 때 시청률 떨어지겠어. 안무가 안 풀겠어. 성이 떨어지더라니까. 그 화면을 보니까 상당히 미인들이 많던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인기는 인민보안성 여군이 좋아요? 아무런 남자의 군악대가 더 좋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 군악대 같은 거는 이제 군단, 사단, 연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제 인민보안성 이분 같은 그 협조단은 보기가 힘들어요. 네. 북한에서 이제 그 구경하려면 소녀시대나 뭐 이런 공연 같은 거 아이돌 그룹 같은 거 티켓 싸면 구경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는 이 협조단은 평양에 올라가서 구경조차 못해요. 표를 구매가 안 되고 TV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씩 보지 일반 사람들 구경도 못합니다. 협조단이 유명한 게 뭐냐면 북한의 김순영이라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소녀시대 유나 정도로 인기 많았던 어렸을 때부터 그 꽃보라라는 그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안성 그 협조단의 위상이 걔를 통해서 더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알려졌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 박세환 원장님도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보안성 협조단 같은 경우에는 음악인을 전문으로 해가지고 음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인이고 저희는 101 여단 131 군부대 탱크 여단이에요. 그러니까 주 업무는 따로 있어요. 탱크 위에 보게 되면 14.7mm 그 고사총기에다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이제 그거 전쟁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그거를 실제로 쏴요. 오히려 군인답다. 예. 그러니까 40km 한군 다 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다 하는 거야. 예. 동계 훈련, 하계 훈련. 막 부대가 나갈 때 앞에서 나팔 불어주고 다 간 다음에 나팔도 집도 넣고 나팔 챙기고 짐 챙기고 총 챙기고 많이 하셨네. 예. 남들은 28km 맨다고 그러면 저희는 나팔 가지고 더 챙겨가지고 몇 킬로 더 나가요. 그 선전 부장이 그러더라고요. 너네는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하고 총을 같이 들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돌기가 앞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총알이 날아와도 아사간이 뚫려도 꼿꼿이 서서 나팔을 불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른 애들은 총만 들고 뛰는데 우리 나팔 들고 뛰어, 총 들고 뛰어 이거 뭐 어떡하냐고 해서 그래도 나팔은 불어야 된대요. 총발이 좀 빗발치더라도 나팔은 끝까지 불어야 된다고. 전쟁 시에도. 예. 그거 챙기고 가서 군대 훈련 안 하세요? 그러죠. 저희도 군 훈련하고요. 사격 훈련도 똑같이 하는데 아마도 이제 저쪽에 이제
기본적인 군인들보다는 덜 훈련한 편이긴 해요. 은하 씨는 두 군데 입대를 해야 된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저는 진짜 군인 정신으로 간다면 군악대로 갈 거고 가서 나는 좀 춤도 추고 군대 생활을 되게 여유롭고 아름답게 보내려면 저는 협주단으로 갈 것 같아요. 아라 씨는? 저는 군악단이요. 멋있는 오빠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두 분이 진짜인지 두 분의 연주 실력을 보도록 하신다고. 박수 한번 나와주세요. 기대되는데요. 어떤 곡이에요? 이거 지금 부르려는군요. 북한에서 이제 불렀었는데 이게 한국 와서 보니까 한국 노래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부를 때 북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때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보겠는데 문제는 19년 만에 부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음악을 연주했을 때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사상이 없는 노래가. 그럼 다른 거 아무거나 또 한번 해보세요. 북한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시면 네. 현실 형은 지금 눈물을. 어머. 이게 어떤 곡이에요? 북한에서 이제 군사복무 지루하잖아요. 차라리 10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고향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날 때 이 노래 불렀고 우리들이 그 마음이나 다 똑같아요. 고향을 그리고 부모를 그리는 마음은 진짜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송은이 형도 눈물 나세요? 옛날 음악 들으니까? 아이고 어떡해. 그쵸. 그 테러 묻은 고향이잖아. 예. 이 노래 이제 고향에 대한 노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 고향 노래라고 해서 이제 들으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예. 참 음악이라는 게 이러네요. 이렇게 눈물도 나고. 어쨌든 간에 연주는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박세현 원장님 모두가 막 눈물까지 흘리니까 지금 약간은 뿌듯한 좀 그렇겠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북한에서는 남자가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그러면 띵따라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모질라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싫어가지고 음악을 했다는 소리도 잘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인기 많아요. 여쭤보겠습니다. 둘 중에 한 곡만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어떤 곡이 나갔으면 좋으시겠어요?
둘 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데나 볼 수 없는 북에서도 이분들의 연주를 들으려고 인산인에 줄을 섰던 바로 그 연주단의 한세 씨입니다. 박수. 앵콜 부탁드리겠습니다. 샘물터에 물을 길러 동이 이고 나갔더니 빨래하던 군인 동무 슬근슬근 돌아왔네. 새그머니 바라보니 그 솜씨가 서투르지 부끄러워서 말했지요. 제가 빨아들일까요? 제가 빨아들일까요? 제가 빨아들일까요? 아유, 잘한다. 이거 피하는 거 어떡해?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예. 그리고 되게 앞에는 되게 멋있고 뒤에는 또 되게 재밌고 예. 어떻게 보셨어요? 노래가 너무 밝고 좋아요, 그죠? 저는 일단 저 한선 씨 정말 탐납니다. 개그 콘서트 한번 제가 데려가서 이제 한번 코너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 노래로? 고조, 이 노래로? 우리 박성호 씨도 고조 뭔가 있지 않습니까, 고조? 고조 제가 고조했는데 그 재미를 못 봤거든요. 군악대로서의 박세현 씨도 그렇고 또 예술부대로서의 네. 한선 씨도 그렇고 나름대로 서로 자부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난 이런 부대 출신이다. 그때 장성택 씨가 좀 북한에서는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저희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김정일 가까이 있고 다른 간부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대라고 보시면 되죠. 박세현 원장은 김정일과는 거리가 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저희가 이제 그 군부대에 그 최룡해 씨가 그 13차 정말 저희 여단에 공연을 왔었거든요. 근데 협주단 몇 명하고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저희 여단 남자분들 몇 분이 서로 본다고 앞으로 나왔다가 주먹 다툼도 이제 벌어지고 했거든요. 이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는 지금 김정일의 총애를 받는 부대. 그러니까 인기는 많을지언정 저희는 이제 그 보고 싶어서 자부심 느낀 게 이제 그 민간인 쪽으로 이제 공연 나가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은 군화라는 건 못 신거든요. 일반 군인들 군화 신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남자 군인들. 군화 신어도 자부심 생기시는 거예요? 군인이 신는 사주사들은 북한 사주사들은 절대 군화를 못 신습니다. 거의국 이런 게 아니고 군화에다가 각기반도 그다음 별 강약했다가 닦아가지고 진짜 그 딸랑 하나? 양발도 신고 다니고 나가서 공연하잖아요. 근데 그때 자부심 느낀 게 뭔가면 같이 한 3, 4년 된 애들이 목 여기하고 귀 밑에 버슴털이 하얗게 서가지고 눈은 송장마냥 쑥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조는 건지 눈 뜨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옷은 무릎하고 이런 데서 그 배식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때 막 쪼들쪼들한 거 막 에리는 오그라질 대로 오그라져가지고 오징어 막 불에 구울 때 막 말라 비틀어지는 막 오징어 마냥 그거 봤을 때 아 이 군악대 뽑히길 천만다행이다. 그것 때문에 잡으신 거 보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잡으시지만 일단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일단은 때깔이 조금 좋잖아요. 손톱 끝에 왜 그렇죠. 좀 깔끔하고 그런 거 있죠, 박세현 원장님. 이제 깔끔하고 심한 훈련을 안 시키는 게 그렇지. 주먹이라든가 뭐 모래다 계속 붙이면 안 되는 게 악기를 다루지 못한다고 손이 굳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건 잘 안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게 협주단하고 군악대 비교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게 협주단은 프로고 저희는 이제 아마추어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음악 따는 그러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 그냥 본인이 음악인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군인다운 음악가를 이제 다룰 때는 군악대가 훨씬 군인다운 음악가죠. 아유 또 들어보니 자부심이 있을만 하네. 아유 손을 그렇게 귀하게 안 한다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뭐 무기를 다루는 문제는 아니고. 하나 둘 셋. 이걸 또 이렇게 여군 남군 따로 했네. 원래는 여군 쪽을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그 자부심의 애절함 거기서 약간 동정표를 사셨고 내가 괜히 물어봤어 자부심을. 저도 문선대 출신이라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지금 한서희 씨한테 제가 푹 빠졌습니다. 여기 지금 개콘 굴렀잖아. 제가 번호 드릴까요? 저는 마지막에 박세영 원장님이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저기는 프로고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프로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냥 저는. 우리 남자, 여자 뒤에 군자가 없잖아요. 전문 음악인 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훨씬 저 이제 갭이 안 되겠지만 군인다운 음악가가 저기 이걸 때는 최선을 다한 거야. 여기 2표를 가져간 거. 그럼. 저는 원래 한 표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요. 사실 이게 2대2가 나올 게임이 아니고 4대 빵이었거든요. 근데 선전한 거야 지금. 아니 우리 박원재 불쌍해 보였어. 아니 진짜 불쌍해 보인다고. 현재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점이에요. 북한인민군 라이벌전 여군대 남군 얘기 중인데요. 이번에는 북한 주요 기관에 복무하셨던 군인들의 라이벌 대전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장교 김희경 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장교 이명선. 총이 들어갔네요. 총. 예, 총참모부. 큰 규모의. 근데 이명선 대표는 우리가 하도 이제 많이 봐서.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날렵한 모습도 보긴 봤는데, 근데 저는 오늘 아무래도 오늘 우리 김희경 씨가 아까 카리스마도 있고, 여기가 좀 약간 압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인민군 총정치국은 뭐 하는 곳인가요? 당 중앙에 지시를 전달하고 또 당원들의 당 조직 사상 생활을 조직하고 감독하고 통제하고 장악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또한 조선인민군 정치대학에서 여성 장교는 몇천 명 중에 10명 좌우거든요. 한 개에 졸업하는 횟수가 엄청 적은 인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4년제 대학은 다 중위를 받는데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상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정치 장교로서 임명되고 또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당에 입당할 각오를 가지고 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에 입당하는 업무를 정치국 간부과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내부 업무를 담당한 이런 당원 등록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일반 이런 군사 행정 장교들 같은 거는 아마 저한테 감히 말도 못 붙이는 이런 식의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당원을 심사하는 그런 업무를 맡으셨다고 했는데 당원을 뽑을 때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당원을 뽑는 겁니까? 우리는 당세포로부터
당세포는 중대 정치전이 당세포 비서거든요. 그래서 당세포 조직에서 입당 추천 서류가 먼저 상급부대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내부 기관에서 그 입당 서류를 먼저 검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현 군인만 보고 입당을 100% 승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군인이 부모들이 살던 고향에 가서 신원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 자식이 군대 나온다면 뭐 가호를 범하거나 혹시나 뭐 뇌물죄를 정했거나 정치적으로 이런 범한 가호가 없는가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통과될 때는 먼저 후보당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보당에 입당해서 1년 지난 다음에 1년 후보당원 기간을 거쳐서 조선노동당 정당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하, 네. 이건 멋진 거 아닙니까? 총참모부는 군사지휘관들이죠, 우리가. 네. 뭐 이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사단장, 군단장 이렇게 그 단위 책임자로 쭉 올라가지만 총정치국에서 이제 있는 이제 정치 간부들은 우리 총참모부를 철저히 이제 감시, 그다음에 노동당에다가 보고하고 손발을 얽어매 놓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상급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고하죠. 같은 장교지만 김희경 씨가 이명선 대표님을 감시하는. 감시하죠. 예, 그 더 높은. 맞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쫄아요? 쫄죠. 예. 인민군들. 같은 그룹인데도. 같은 그룹이지만은 네. 행정장교하고 정치장교하고 엄연히 구별하거든요. 저 임영선 씨가 아마 군 생활을 잘해도 제 눈에 믿게 보였으면 제가 임영선 씨 당 생활 그 서류에다 저 사람은 상급 지휘관한테 자주 반박하고 당일 장벽에 10대 원칙대로 다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승진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박세현 원장이 네. 몰래 염소를 어디서 구워먹는 걸 봤어요. 네. 그걸 만약에 걸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세현 씨가 염소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미 전에 제가 박세현 씨 부모님하고 좀 관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제가 좀 몸이 허약하다고 그 시골에서 개 한 마리 잡아 개유술 해서 저한테 보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받아 먹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먹었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박세현 씨는 가명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뇌물을 먹었다고? 예, 받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저 정도의 가오면 출당시킬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인민의 재산을 탐호했잖아요. 예, 북한 말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군민일시 군민의 재산을 목숨으로 지키는 게 군대잖아요. 인민의 재산을 목숨으로 지키는 게 군대의 임무거든요. 그렇지만은 부모하고 저하고 제가 부모한테 뇌물을 받아먹기 때문에 저분이 후보당원으로 철직 강등이 될 거 제가 한 달만 당 세포나 당 기관에서 사상투쟁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본업에 복귀시키는 거죠. 그런 파워까지 저희가 갖고 있고. 개엿을 받아먹은 적 있습니까? 저는 받아먹었어요. 다른 것도 뭐 받아? 저는 사실은 정치부 장관에서 뇌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솔직히 저도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뇌물은 하나부터 10까지 100% 뇌물이에요. 예. 심지어 신혼살림에 들어가는 가구, 뭐 이불장, 찬장, 옷장, 뭐 식탁, 뭐 다 뇌물이에요? 예, 다 뇌물. 당연하죠. 북한은 정치적 생명을 더욱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부모가 좀 육체적 생명보다도 정치적 생명이 죽어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치적 목숨을 이 두 손 안에 딱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편대를 어떻게 놀리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내 눈에 나게 되면 이 사람을 죽여요. 근데 내 눈에 잘 들었다. 나한테 뇌물 빵빵 보인다. 그러면 정말 생각 못하는 사람도 생각 잘하는 사람으로 편대를 놀리는 거예요. 끝이 장난 아니에요. 사단지휘부 군관들도 그 정치부 군인들한테는 꼼짝 못해요. 정치부 간부들한테는 그냥 머리 숙이고 들어가요. 그래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힘이 있었는지 저희가 세다고 들었거든요. 두 분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짜장. 이건 총정치국 여군 장교 출신 김희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김일성에게 네모를 선물로 받았다. 알 것 같아요. 네모. 모든 것을 다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어요. 30대 중반에 늦게 결혼을 했다. 남편을 선물로. 진짜로. 선물로 받는 사람 많아. 저 이명선이 데리고 가라. 그렇지. 이명선이 데리고 가라. 가능한 거죠. 북한에서 가능한 거죠. 그럼 싫다고 못해요? 어이구, 어디다 진짜 그래. 감히. 있어요. 또 다 뭐 같으세요? 나는 북한에서 결혼할 때 뭐가 있어요? 축가를 선물로 받았다. 국가. 아니야. 김영철 씨. 빨리. 자, 요즘 입만 떼면 빵빵 터집니다. 김영철에게. 과연 김영철. 기대된다. 나는 김일성에게 슈퍼파워를 선물했다.
예, 말래요. 슈퍼파. 자, 정답 공개하시죠. 네, 나는 김일성에게 특급 칭찬을 받았다. 결혼식 옷감을 선물로 받았다. 예물이네. 제가 1992년 김일성 탄생 80돌 때 조선인민군 대표에서 여성장교로 조선인민군에서 3명이 참가했었어요. 근데 2명이 남자분이고 여성으로서는 제가 혼자 뽑혀서 1호 행사에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가했을 때 북한에서는 댐프 TV라고 아시죠? 흑색 TV. 네, 흑색 TV 한 대하고 남자 장교들한테는 양복 기지 하고 그다음에 여성 장교들한테는 결혼식 때 입으라고 한복 옷감을 선물로 트렁크 속에 다 포장을 해서 주거든요. 근데 그 트렁크 속에는 저희가 한복을 만들려면 속에 단추도 필요하잖아요. 그 단추며 그다음에 그 한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실, 바늘까지 다 일식으로 다 갖춰갖고 그 선물함에 세팅으로 다 갖춰갖고 선물함에 넣어서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입고 결혼식을 했어요. 김일성, 김정일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김일성 탄생 80돌 때 직접 봤거든요. 7m 앞에서 봤어요. 근데 김일성은 TV에서 나는 모습하고는 달라요. 가까이서 보니까 김일성은 이 목 뒤에 큰 혹이 있어요. 있고 다음 피부가 우리 북한 말로 말하면 살짝 검버처럼 이렇게 다 패였어요. 파편 조각에 이렇게 파인 것처럼 다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접견자라고 그래요. 또 이런 행사 참가자라고 하면 정치부에서 특별 관리를 해요. 김일성, 김정일 볼 때 막 발을 덩덩 구르면서 그게 그냥 정말 최대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한에 오니까 아마 다 감정이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 좀 어이없고 허무한 감이 이 남한에 와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에서 말로 없는 나오면 네. 그런 경우 있고. 그렇게 뭐. 역전골. 그래서 여기 오니까 그런 걸 허무한 걸 느끼게 돼요.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 거기선을 받은 겁니다. 네. 대단하다. 자, 우리 이번에는 이명선 대표님 거예요. 나는 북한에서 6개의 네모를 만들었다. 네. 아니, 여기는 또 뭐예요? 약간 군 관련된 물품인가요? 아니면? 저는 모릅니다. 아주 규모가 큰 탱크! 왔어. 네. 왔어. 나는 북한에서 6개의 뭐 별장을 만들었다. 내 거야, 6개가. 이런 거? 자, 아라씨 같으면 뭐 만들겠어요? 북한에서 힘 있어. 일단은 그 돈을 파물 수 있는 동굴을 하나 만들고 동굴, 돈동굴. 그리고 돈동굴. 자, 정답을 보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비행장을 만들었다. 쉽지. 그냥 땅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 와, 아라한테 무시당했어. 땅만 있으면 그런데 그냥 땅만 있으면 비행장 아닌가요? 이명선 대표님? 그렇죠. 그 말도 맞지. 네. 우리 부대가 비행장 이제 만드는데 6개 비행장 만드는데 참여해가지고 제가 그 계산해 보니까 6개 훈장을 받았더라고요. 진짜 훈장 받았어요? 그럼요. 제가 첫 번째 국기훈장 2급은 그 남포관문 다 아실 겁니다. 남포관문이고 내가 지금 학교 다닐 때에 우리 돌격대로 참여해가지고 군사학교 저는 폭파 전문을 맡아가지고 했거든요. 한 30명 내리고 제가 이래봬도 폭탄 전문가입니다. 폭파 전문가. 진짜? 예. 돌 구멍 뚫고 폭약 요고 화약 심지 하고 시간 타임 맞춰가지고 정확히 폭파해야 사고 안 나고 그거 이제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런 거 만들 때 훈장을 많이 나눠줘요? 아니면 몇 명만 줘요? 다 많이 주긴 주는데 국기훈장 2급 정도 받으려면 1급은 영웅이나 뭐 대단한 훈장 있는 사람들 주는 거거든요. 몇 급 받으셨어요? 그렇죠. 인민군 군관학교 학생이 2급 받았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2급 받으신 거예요? 네, 또. 그래서 화보에도 나오고 그랬죠, 내가. 그 비행장은 내가 순환비행장 거기 참여했고요. 거기서 국기훈장 상급 받았고, 그 다음에 순천비행장, 방형비행장, 그 다음에 온천비행장. 오늘 아버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벽돌 하나 날라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꽃게질 한 건 아니고 나는 그런 공사하는데 우리 평양에서 지부가 나가거든요. 설계 도면부터 모든 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거기에 경비를 담당하는 겁니다, 이게. 잠깐만, 고생은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고. 그냥 구경하는 거. 근데 훈장은 이게 좀 창피한 노릇인데 간부부가 이제 훈장을 수여하다 나니까 그 지부 간부부장이나 또 가까우니까 그 사람이 1급, 2급 주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너도 알아보다라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신 일은 그냥 잘 하나 그냥 구경만 하신. 경비. 근데 경비 임무도 중요하죠. 왜? 우선 그 비밀 공사니까
민간 주민들이 알면 안 되고 우선. 거기 관리사무소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얘기하면 관리사무소고 지휘부. 비행장을 만들었다 하길래 실제 들어가서 뭐 기구를 가지고 설계를 갔다든지 하고. 뭐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면. 고작 가서 경제성 하면서 그걸 갖다가 그 훈장을 받으래요, 그래? 아니 그래도 엄청 중요한 분야죠 그게. 그러면 그게 아니, 그게.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김일성에게 결혼식 옷감을 받은 것과 비행장 6개를 뭐 이렇게 통솔해서 지은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옷감. 아니 내가 훈장은 구비 더 높다니까요. 저 임용선 장교님이 훈장을 받으셨잖아요. 네. 군대 내에서 훈장 추천은 무조건 총정치국 간부과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간부과도 총정치국 산하 기관이에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기서 훈장도 그럼요. 저희가 최종 추천을 하거든요. 저희 간부를 통과해야만 훈장을 받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말은 맞아. 총정치국에서 간부에서 은하. 일단 뭐 훈장을 받건 아니면 뭐 비행기장을 지었건 떠나서요. 네. 북한은 남전여 비사상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특히 군사회에서는 그게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총정치국의 장교를 여자가 당당하게 해냈다는 건 이건 북한 사람 모두가 다 인정해줘야 될 거예요. 여자는 별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군이 여기까지 가는 게 엄청나다. 그리고요, 예. 훈장은 저희 집에도 한 보따리 있었어요. 진짜예요. 우리 아빠도 그냥 이렇게 군대가 아니었는데, 군대도 안 갔어요. 군대도 훈장을 받아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시베리아 갔다 와도 하나 주고.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북한의 그 노동신문이랑 그리고 그 조선중앙TV 채널 하나잖아요. 그래서 보도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김정일 동지와 뭐 어디가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할 때 보면 항상 그 김부자 옆에는 총정치국장 있잖아요. 국장이 이렇게 서더라고요. 그래서 더 박력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김미경 씨 옆에서 계속 끄덕하고 계세요. 정치국은 보이지 않는 파워의 이제 온상이지만 임명수 대표님이 거기에 나가서 경비소대장으로 그 정도 훈장을 받았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지금 뭐 군이고 뭐 사회고 다 무너지다 보니까 훈장의 가치가 아주 그냥 동전 한 입보다 못하지만 그때 당시로서의 그 파워는 정치국에서도 인정해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민군에서 정치간부는 두 가지가 난점입니다. 첫째로 비전이었고 두 번째로 꼭 말로가 안 좋아요 이게. 이거 뭔지 알겠다. 미래가 이게 우리는 행정 뭐 장군까지도 되고 척 올라가지. 이렇게 하고 국가 수훈자도 되고 그렇지. 정말 대접도 이런 게 받고. 되는데 정치간부들은 개껏 해봤자 중대 정치지던 때가 제일 살기가 좋고 라인 잘못하면 그렇죠. 예. 그렇지. 감시하고 하다 윗사람 보니까 바뀌면. 힘껏 달아봤자 뭐 30살 지나가면은 어느 부서에 그냥 직원 이런 정도로 선전지도 뭐 간부지도 이런 걸로 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제일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인민군대에서 비리는 대부분 다 정치 간부들이 저질러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하방탕이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 간부들의 대부분은 그런 난점이 있는 거죠. 일부 인정하십니까? 이건 오래 할 일은 아니다. 아닙니다. 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군인들 속에서도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려면 정치장교, 행정장교, 후방장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순위가 정치장교입니다. 왜냐하면 승진이 바탕이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정치장교를 선발하는 순위도 모든 대학들에서도 1위 정치장교를 먼저 뽑아요. 그 다음에 행정장교, 다음에 후방장교 뽑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 기간엔 후방장교 출신들이 말을 그러면 너희는 저리 가라. 감이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이 정도였거든요. 이처럼 정치 일꾼들이 정치 장교들이 파워가 높았어요. 저희 후방에 계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내가 금방 넘어왔답니까? 지도나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1년 됐답니까? 늦게 보면 무시 못합니다. 진짜로. 네, 이제 찌푸라면 생활적으로 찌풀 때는 네가 덜 정치군 가겠냐? 행정군대 시집 가겠냐? 뭐 정치군 찝어요. 무시를 못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기합이 좀 기가 있어요. 정치군이 비전투단이 아니니까 비전투. 군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치 그냥 글 쓰고 건의사업 그냥 생활통화. 예, 그거만 기자 군사 전술 나가면 전술조차 잘 몰라요. 근데는 무시 못해요. 진짜 오래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깜짝 잘못하면 뭐가 나가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 제대하고 두 분 다 제대하고 이제 고향으로 왔어. 동네 사람들이 마음으로 누굴 더 반겨줘요? 정치장교를 반겨줘요.
왜? 강일군이 간부 대상이에요. 정치 일꾼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또 직업 배출을 시당이나 도당 이런 쪽 간부과에서 그쪽으로 가기 경우에 때문에. 만약 경우 전역이 돼서 사회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소극당 비서 한다든가 그리고 이명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인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사회에서도 경쟁이 붙는 거예요. 네, 사회에서도. 좋습니다. 자, 지금 뭐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봤습니다. 이명선 장이 있던 총참모부, 우경 씨가 있던 총정치국. 과연 어느 쪽이 더, 여기가 위력이 더 있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들으시죠. 100%. 그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인정하죠. 이게 더 세요. 대학 추천도. 사실 더 세요. 맞아. 아니, 지금까지. 다 등을 돌리시네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방갑을 나오면서 사실 우리 이명선 대표님이 그 강병도 교수님 다음으로 제일 높은 쪽에서 그렇게 북한에서 계시다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김영희 씨 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꼬랑지 내린 모습을 보니까 처음입니다, 제가. 아니, 그렇죠. 총참모부는 어차피 이제 총정치국은 이제 주목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 인민군을 통치하기 위해서 반란이나 이런 것을 못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인민군을 감시하기 위한 당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군인이라고 딱히 말할 수도 없는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자기가 불안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을 많이 줬고. 그래. 그 감시하는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보위부. 보위부가 없지. 또 있어? 또 있지. 보위부가 또 있다니까요. 저 정치진들도 보위부가 감시해요. 지금 탈북하셔서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 중에 보위부 출신 있으시면 저에게 출연 요청하시면 반갑게 맞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출연이죠. 딱 정리하시는 겁니다. 오시면. 북한인민군 라이벌전 여군대 남군. 이번에는요, 북한 군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두 군인의 대결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공군 사격의 달인 박희순 대 육군 체력의 달인 정민우. 정민우 중대장. 누가 이길까? 정민우 중대장은 정말 우리 인민들의 염소를 훔치기 위해서 몇 날 며칠도 걸었던. 소 훔치고, 염소 훔치고. 여자친구도 많고. 그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그렇죠. 그것도 훈련입니다. 이런 사람 못해요. 그럼요. 네. 박희순 씨는 그리고 북한 여군의 딱 표본이세요. 현역일 때는 더 대단하셨죠? 우리 부대가 1969년도 그 미군 종찰기 121을 격추시킨 단숨에 격추시킨 군의연대 56대를 가지고 있고 사령부에서는 우리 부대를 이제 정예 부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적진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게 우리 부대이고. 지금도 김정은이가 이제 공군의 용량력을 더 투하하잖아요, 지금. 국회 공군의 많이 힘을 기울인 것 자체가 공군을 이제 주 전투 부대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정민우 저분 부대처럼 무슨 소음 치러다니고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항상 전투 훈련, 눈만 뜨면 훈련입니다. 눈만 뜨면 훈련. 눈만 뜨면 훈련, 군무교대 하면 또 훈련, 전투 훈련, 가정표에서 훈련 하루라도 빠지면 별이 납니다. 우리 연대가. 진짜 비행기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낡은 거, 좀 옛날. 낡은 비행기가 이제 10억이나 17개, 19개 이게 낡은 거라고 하는 데는 구부대에서는 그래도 그게 주무기입니다, 그게. 15기 자체는 이제 지금 이제 50년대 나온 무기인데. 17기나. 무기가 아직도 비행기가 있다고? 17기나 19기 같은 거는 이제 월남전쟁, 베트남 전쟁도 참가했고, 너병들도 아직 있는데. 비행하러 가다가. 프로펠러 빠지고 막. 프로펠러 빠지고 막 날아가고. 아니, 사고는 많이 납니다. 사고는 많이 나는데. 미국 19기 같은 거는 이제 엔진 같은 거를 많이 부속을 날라다가 서른이나 이런 데서 쿠바에서도 날라다가 이제 단속돼가지고 해성하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렇게 부속을 날라다가 교체해서 지금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낡은 비행기처럼 보이지만 안하게 부속은 많이 교체했어요. 그래서 그럼 또 15기 같은 건 지금 요사 비행사로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 비행기가 1950년대 들어온 비행기. 그다음에 자체로 미국 20기 같은 거는 자체 조립을 하는데. 그 러시아에서는 이제 이미 기종이 단종된 기종들이고 중국에서도 단종되고. 근데 제 공군의 문제는 북한에서 그 수명을 연장하려고 지금 부속을 자체로 깎는 겁니다, 그거를. 그거를 이제 북한 자체가 인정합니다, 김정은이. 거의 반세기 타는 비행기인데. 저는
부대에서 이제 간제탑에서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행사들이 이제 이착륙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끼가 뜨면 또 그걸로 이제 탐지기해서 이제 송신을 하면 우리한테 수신을 해줘요. 박희순 씨는 관제탑에만 있었으면 뭐 총은 잘 안 만지셨어요? 아니요, 총은 무조건. 매일 저진 연습하는 게 이제 사격 훈련입니다. 그럼 총기 분해는? 네, 총기 분해, 사격. 몇 초 안에? 하루에, 예? 몇 초? 이제 총기 분해 같은 거는 26초에,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 무조건 26초에 했고. 무기 분해 총 기종은 뭐예요? 예, 총 이름이 이제 그 백두산이라는 그 권총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선물로, 주요인물도 이제 선물로 받았고, 기본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68년식 그 제식 권총이라고 있어요. 68년식? 예, 예. 정민우 씨. 정민우 씨. 네. 기권하시죠? 아닙니다. 이렇게 센 분은. 정민우 씨는 23살에 중대장이 되셨어요. 맞아, 또 그거 있어. 예. 장점이 있어. 뭐, 그리고 체력도 엄청 좋다고 하시고. 훈련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훈련 그만큼 잘해야 도덕질도 덜 알아요. 군대가 훈련 떼놓고요. 군대가 아니죠. 요즘에는 학교를 안 가면은 달리기 엄청 시켜요. 아침 운동, 엎드려 현수 아침 노래 맡아서 3곡씩 나와요. 그 노래 맡아 현수 해야지. 그 달리기도 진짜 겨울에 춥다 하니까 진짜 추워요. 그 장갑 껴도 추운데 맨손에. 지금 춥다고 힘들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걸 실내 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갖고 그거 달리기도 했고, 북한에 있을 때는 100m 11초 돌파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훈련을 하면은 우리는 뭐 이래서 항공처럼 뭐 사격 훈련 하지만은 이렇게 많이 못했어요. 사격은 많이 못 해봤다. 많이 하는데 공급보다 좀 못하지. 아니 아라씨 왜 웃고 있는 거예요 계속? 되게 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손시렵대잖아요. 그리고 무슨 반화 훈련 이런 때 중량 30kg 쓰매요, 중량.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다 합니다. 반어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볼 때 염소나 도둑질하러 댕기고.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도둑질 할래도 그거 진짜 최첨단 기술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또 자랑해봐요, 또. 달리기 하나 이제 들게요, 실내 들게요. 장애물 엄청 반하까지 들어갔다 나오려면은 죽어나요, 진짜 못해요, 그 사람들. 이 비를 가서 막 타지. 일반적으로 하는 훈련이. 일반적으로 다 못해요. 다 하게 하는 데는 돌파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또. 내 진짜 말이 안 나가네. 또. 수영 같은 거. 수영. 수영도 그래요, 우리는. 수영, 군복 다 입고, 중량 20kg. 무기 메고, 그리고 물이 터요. 100m. 그거 꺼내라. 안 내려가요, 그럼? 아니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올려 메고, 실로 메고, 군복 이것도 실로 메고, 주머니 있다니까요. 군복 나 주머니 있죠. 이거 물이 엄청 수하게 받는다고. 주머니 뒤집고, 모자 뒤집어 쓰고, 신발끈 땅땅 메고, 그리고 비옷 있다니까. 비옷에 자기 배낭, 이거 이렇게 치고, 그리고 수영 쳐가요. 무기 메고. 무기, 창고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들고서 가요, 이래. 그 100m를 진짜 거의 한 80% 이하 떨어져요. 찰나. 근데 이성근 씨도 아시는 거 보니까 다른 부대도 다 하는 거 같은데요? 합니다. 거강훈련은 다. 중대장, 이상하게 저분이 나오면 놀랍게도 우리 시청률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저분이 방송에 나오면 우리 이만가 팬들도 듣는 거야. 보는 거야. 조용히.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면 시청률이 올라간대. 왜 그러면은 여기서 말해서는 잘 안 된다니까. 나는 그냥 이 말투에. 네.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여기 기술이에요. 여자들이 이 말투를 매력 있어 하든가 대한민국에 와서도 대한민국 여자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당연하죠. 뭐라고요? 서울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라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 좀 실례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듣는다니까, 열심히. 뭐라고 말하지? 맞아, 열심히 듣지. 집중도를 풀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자, 저희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총 분명히 종류가 다릅니다. 하지만 진짜로 나가봤습니다. 사격장에 가서 이분들 실력을 체크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몇 발 정도 맞추실 것 같아요? 몇 발 정도? 백발백중 해야죠, 뭐. 정밀아, 너 긴장해라.
군에서 보는 실력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도보총 사격은 항상 자신 있게 100점 맞았습니다.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자, 계속 쐈어요. 아니 이게 권총 쏘는 자세가 박희순 씨가 감동적이야. 다르시네. 호흡 정리. 호흡 정리. 나 희순 씨 카리스마. 오. 야, 손 하나 안 흔들려. 자세가 너무 좋다. 영화에 나오는 킬러 느낌이야. 진짜 영화 찍어도 되겠다. 와. 결과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민은 씨도 참 잘했다고 봅니다. 아쉽게 졌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되게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운동도 하러 갔나 봐요. 자, 달리기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분이죠. 열심히 해서 기대하고 나중에 11초에 들어올게요. 와! 오, 빨라, 빨라. 오! 오! 와! 잘 봤습니다. 네. 사격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민우 씨. 10점에 한 세 개 정도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정가운데도 하나 있어요. 되도록이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세 발씩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이쪽으로 옮겨오신 거죠. 너무 많이 옮겼어. 예. 들으십니다. 입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졌어요. 같은 곳만 맞아서. 뒤를 보여주세요. 뒤를 그러면 보여주세요. 잘 보여요, 저희가. 뒤를 보면 가운데 더 물려 있어. 네. 지금도 계속 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디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사격장에 근무하시는 코치 선생님께서 박희순 씨는 정말 잘 쏘시는 거라고. 이게 쉽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서 5초 만에 총을 잡고 안정된 자세로 쏘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극찬하시더라고요. 사격 올림픽 국가대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아까 총을 쏠 때 자세가, 정민우 씨는 폼이 좀 이렇게 좀 엉성하고. 약간 어설퍼. 팔 부상돼서 내가 들지 못해요, 이걸. 피지 못하세요. 펴지 못한다고. 그죠? 내가 지금 부상 때문에 그러죠. 정민우 씨를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대결 하나를 더 준비했었어요. 일산 쪽에서 트럭 한 대에 염소 50마리 빨리 싣기. 진짜로 아마 트럭에 올리기. 압승이죠, 압승. 이거는 안 되죠. 정민우 씨는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 순간에 들어오기는. 네, 최강남 씨가 보셨을 때는 두 분 사격 솜씨 어떠세요? 이분이 진짜 여자치고는 그 사격을 정말 잘합니다. 저도 이제 전부 이제 실제 한국에 와서 저도 이제 총을 많이 쏴보고 파서 이제
그 노력은 하는데 실제 총은 못 써보고 이제 놀이공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총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쌓았어요. 저도 그 사격 실력은 좀 하세요? 예. 사격하세요? 예. 붙어보실래요, 한번? 아, 네. 붙어보실래요, 한번? 아, 네. 아마 저한테는 안 될 거예요. 어머, 또 해요, 또 해. 또 해, 여기 우리 한 달 해요, 그럼 진짜 한번 내기 한번 붙으실래요, 내기? 재밌겠다. 내기 해야 돼. 그룹 사격 경기대회 나가서 제가 1등 했거든요. 뭐 하세요? 정말 한번 요게 붙어보세요. 그 뭐야 저 핵배낭 부대 요게는 알겠지만 이게 우리 그 밧줄 타고 산 꼭대기에서 밧줄 타고 내려오면 사격하는 거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아니, 이참에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을 가지고 진짜 사나이를 찍자. 그래서- 군대 가서 화생방도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이거 4명하고 대표 4명하고 저도 총 쏘는데. 좋아, 이렇게 하자. 그러면 신누나 아버님 나와서 탱크 몰기 한번 하고. 재밌겠다. 총을 진짜 잘 쏘세요. 그래가 이 말은 어디 가서 하지 말라 하거든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래서 하지 말라 했는데 미치겠다. 아니 진짜 저희 아버지가 무상광산에 내려와서 거기 무슨 모임을 중앙당에서 어떤 분이 내려와서 모임을 하는데 진짜 총으로 새를 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 새를 쏜 사람이 누구냐 해서 아버지를 데려왔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날아가는 새도 아깝다. 떨어뜨린다니. 나라는 새를 쏘셨어요. 이만갑 사격대회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전국체전 즈음에 이만각 사격대회는 분명히 한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만갑 사격대회는 반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군과 남군입니다. 공군 사격 그리고 중대장. 자, 어느 쪽이 더 그래도 진짜 좀 센 군인 같다. 하나, 둘, 셋. 여군 만장일치입니다. 역시 공군이군요. 예. 예, 이번에는요, 북한 군대에서 특수한 임무를 맡았던 군인들의 대결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통신부대 전설의 기록자 이소연 대 인간 컴퓨터 작전 참모 이성근. 야, 이소연 씨가 드디어 나왔군요. 네. 타이틀을 보면은 통신부대 전설의 기록자는 뭔가 좀 이렇게 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밑에 보면 인간 컴퓨터 작전 참모는 뭔가 좀 이렇게 어설프고 이게 한마디로 이소연 씨와 이성근 씨 군대에서는 두뇌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누가 더 대단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입대해서 갔을 때 통신병으로 입대를 했고요. 입대를 해서 96년도에 무력부 통신병 경기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하고 오니까 저는 특별히 4군단 사령부 지휘부에 제가 그 통신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4군단 하게 되면 일반 북한 주민들 속에서 황해도 지역에 있고 농사가 많이 되고 쌀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식을 군대에 내보내도 영양실조 걱정이 없어서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예. 또 정치적으로는 김정일이가 서해 그 오도하고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잘 밀어주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최전년 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있는데 들어갔을 때 3급을 합니다. 근데 3급 할 때에는 저희가 암호로 된 숫자 한글을 그 통신 기기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또 받기도 해야 됩니다. 저희가 1분 동안에 1급 같은 경우는 숫자 90개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숫자 하게 되면 그 숫자가 뭐 1 하면 1, 2가 아니고요. 그 모르츠 부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숫자 1 하게 되면 돈쭈쭈쭈쭈 이렇게 되고 2 하면 돈돈쭈쭈쭈. 그럼 이 1분 동안에 90개를 보내려면 그러니까 숫자 5 같은 경우는 돈돈돈돈돈인데 이 돈이 그냥 굴러가야 됩니다. 돈돈돈돈돈 해서 90개를 못 보내요. 그래서 드러런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하고 손마디가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걸 안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오빠 이름 한번 해볼까요? 한글? 해보세요. 돈쭈돈돈 돈쭈쭈, 돈쭈쭈쭈, 쭈돈돈 돈돈쭈, 쭈쭈돈쭈, 돈쭈돈돈. 난 돈 들어간 건 남인석이라는 거예요? 남인석이라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거 해보세요. 잘생겼어. 돈쭈쭈돈돈, 더러러쭈, 쭈쭈돈, 돈돈돈쭈, 쭈돈쭈.
던츠던던던던 쯔쯔던 저 미안한데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잘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지역, 자음, 모음, 부호가 다 있어요. 그럼 이게 티어에 뭐 이거 다는 그게. 대단하다. 사랑해요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요. 쯔쯔쯔. 쯔쯔던던, 더러쯔던, 쯔던쯔, 던쯔쯔쯔, 던던던쯔, 쯔던쯔, 던쯔던. 프랑스어 같기도 하고. 자, 이상근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각 부대 진출로라던가 사령부에서 떨어지는 상급 지휘부에서 떨어지는 명령에 따라서 작전을 구성하고 그 작전을 짜서 참모장의 결론이 떨어진 다음에 참모장이 그거는 통신병들한테 지시를 주면 통신문으로 그 지령을 각 부대, 각 중대 내보내고 이런 중간 역할을 했어요. 지령을 그냥 하신 거죠? 그죠 이제 그것도 암기가 필요한가요, 그것도? 기본은 창의창발력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암기도 잘해야 되고 모든 지형의 판단을 참모의 작전 결과에 따라서 한 개 중대가 멸살할 수도 있고 완전 완승할 수도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지니까 북한은 암호가 사실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암호를 전달해요? 그러면 무조건 던츠만 해요? 이 부호는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무선 기재를 우리가 139형 수신기를 썼는데 그 수신기 앞에 딱 앉아서 부호를 우리가 내 상대방 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치는 이 수법을 알아서 받지 않으면 그 각 세계에 있는 무선 부호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3분 동안, 5분 동안 해도 그 속에서 정말 5개, 10개만 받아도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하거든요. 부호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동안 막 폭파 소리 나오고 뭐 방구 소리 나오고 별난 소리 다 넣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면 만약 읽을 때 자기가 실력이 안 된다, 판독을 잘 못하고 잘 못 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일단 군사본부 한 10년씩 시키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 2, 3년 지나면 보통 2급까지는 다 올라갑니다. 2급까지는 다 올라가고 그 속에서 조금 뛰어난 사람들은 군단 내에서 기록자들 뽑아서 따로 강습소에서 기록 수신만 시켜요. 기록이라고 할 때는 1분에 숫자가 180개가 나옵니다. 그럼 숫자가 던쭈쭈쭈쭈 이 숫자가 쯔만 들려요. 쯔만 들리는데 이것도는 쯔쯔쯔쯔쯔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럼 그냥 쯔만 듣고 저희는 이게 1이겠구나, 9겠구나를 그냥 내가 판단돼서 숫자를 그다음 저희가 180개 1분 동안 적어야 되기 때문에 받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 9 같은 것도 8 같은 거 이렇게 표시를 못해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부호를 만들어가지고 이 그냥 막 굵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그렇게 암호할 때 저희는 암호를 모릅니다, 그거. 불이 됐을 때 뭔지 저희는 몰라요. 1부터 9까지 고스란히 있질 않아요. 2, 3, 4, 5, 7, 9, 5, 4, 7 막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한글 같은 것도 뭐 바보, 뭐 자기, 무슨 별난 것 한글 다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속에 암호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주고 받기만 하고 이것이 그냥 군단지구 변신부에 들어가서 변신 참모가 암호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혹시 이상근 씨 지금 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 이거 그러니까 변신보호를 받았잖아요. 여기 오면 뭐 무슨 4대대 대포를 어디로 끌고 가서 어디다 써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변신부에 올라가서 변신부에서 또 이렇게 암호해두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작전 명령이라든가 작전 상태, 배치 이런 것들은 다 참모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두 분 다 암기력은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암기력 테스트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저희 연예인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암기할 수 있는 단어 20개씩을 드립니다. 한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요. 똑같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분씩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멈추거나 버벅대거나 하시면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돈주돈주 도돈주 찌돈주돈주돈주돈 헷갈리게 하는 거야? 5, 4, 3, 2, 1,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암기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우 씨부터 들어갑니다. 채널 A 시청자
평양 깔깔깔. 남희석, 이순실. 박세연, 아코디언. 사우스포, 일요일 밤. 패기머리. 시청자. 네, 했어. 박은혜 승. 더 중요한 건 획서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잘 보세요. 어렵다. 네, 자 이제 두 분 내려가시죠. 네. 준비되시죠? 자, 다른 분들은 암기를 해서 조금 조용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에게 똑같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 4, 3, 2, 1. 자, 지금부터 암기 대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남성부터 시작. 홍유한, 조영산, 대동강, 까까오, 너르텔, 이민학교, 장마당, 두부빠, 3, 2, 3, 2, 1. 이승 승. 부상은 다 이긴다. 자,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음보숭이, 어른보승이, 소년장수, 소년장수, 노동신문, 노동신문, 밀수, 밀수, 한류, 한류, 낙원백화점, 낙원백화점, 모내기 전투, 모내기 전투. 꼬부랑국수. 진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이. 다 외웠구나. 대박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철 씨? 남성보다 여성이 암기력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연 씨는 진짜 북에 있을 때도 일 잘했을 것 같아요. 야무락지게, 그죠? 쭈던 하시면서. 근데 암기력은 여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요? 남자들은 뭐 우리 이성근 씨도 그렇고, 이거 술에 젖어도 되는데 뭐. 저는 아직 한 번 보면 안 잊어먹어요. 진짜? 진짜라니까요. 아니, 책을 암기력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암기력에? 한 번만 봐도 안 잠깐만, 잊어먹어요. 박세현 원장님.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내께서 서운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래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만 잘해달라. 듣는 거는 잘 모릅니다. 암기만. 네. 이소연 씨는 전설의 통신병이었고요. 그리고 인간 컴퓨터라고 불렸던 이성근 씨 두 분인데. 컴퓨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컴퓨터로 대결하면요. 네. 진짜로 이제 작전을 짜거나 컴퓨터로 한다면 지지 않을 겁니다. 컴퓨터 갖고 올까요? 그러면은 우리 저 탈북 미녀분들한테 묻고 싶은데요. 우리 기록자의 칭호를 받은 이소연 씨와 그리고 이제 부대의 그 목숨을 책임지는 우리 이성근 씨가 누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근 씨가 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어쨌든 전체 부대원들의 목숨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숨이 저분의 그 작전에 따라서. 근데 달라지기 저분은 때문에. 작전을 한 건 아니잖아요. 사병 아니에요? 아니, 제가 작전 참모였어요. 참모, 장교잖아요. 장교라고요? 계급이 뭐였어요? 상이었습니다. 상이 높은 거예요? 상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중위 다음에 상위 다음에 대위. 저 상위의 그 작전 참모였다면 이성근 씨가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 진짜 숫자 하나라도 뭐 지 하나라도 뭐 조금만 잘못해도 온 중대나 온 대대 연대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오늘 여군하고 남군 대결이라 여군 편 좀 들어주세요. 아니요, 저는 이나가면 제일 귀한 캐릭터. 네. 를 추천하는 게 이 네. 사람들이 제대로 작전 참모가 주는 지시를 제대로 모습을 못 때리게 되면 우리는 이쪽 산으로 가고 다른 산으로 그치.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참모는 지시만 주는 거고 그걸 하는 사람이 더 예, 중요하다. 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전투원들은. 서연언니처럼 진짜 똑똑하게 똑 부러지게 암호를 해결하는 군인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작전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짜는 리더 군인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정해 주셨죠. 누가 더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한 임무였던 것 같다. 하나, 둘, 셋. 여기 가장 좋아했던 별장이 외환대 별장입니다. 지하 궁정을 팠습니다, 거기다가. 1억 5천만 평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모든 보물들은 다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호위사령부 애들이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가서 막 자유 관람은 절대 안 돼요. 총에 맞아 죽어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누가 더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한 임무였던 것 같다. 하나, 둘, 셋. 남군 쪽에서 이겼네요. 아니 이게 해독도 중요하지만은 작전 참모가 말 그대로 참모인데 이게 군의 어떤 여러 가지 작전 상황에서 만약 미스가 생긴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 전략이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군에서도 사실 우리 군에서도 중요 병과가 작전이거든요. 김정민 씨는 여자 편을 드신다더니 계속 남자 아니 편을 근데 계속 나오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영화 명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순신 장군이 작전 하나 잘못 잡게 되면은 이길 수 없는 승리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라. 물론 거기서 중간에 전달하는 뽀뽀뽀뽀로 돈주도 중요하지만 가장 위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가도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했습니다. 오늘 북한 인민군 특집 여군 대 남군 대결 펼쳐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손만 잡으면 친구인데 왜 총을 맞대고 있어야 되나. 예, 빨리 통일이 돼서 뭐 남북한 군이 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 부대 어땠어 막 즐겁게 얘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만각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